안녕하십니까, 박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역주도 성장 가능한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인구의 지금 50.3%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무려 2600만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GRDP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그전에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지방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발전의 가능성을 좀 가졌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지방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더 이상 지방의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이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격차와 지역 불균형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이죠. 정부는 그동안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부족하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또는 지역 간 격차 해소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문제였다. 또 중앙이 프로그램, 플랜, 프로젝트, 액션까지 관여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세세한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전부 설계주의로 관여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부처 간 분할 정책을 통해서 통합적 행정도 결여되었습니다. 신정부의 그 지방시대 비전이 최근에 나오는데 핵심이 지역주도 발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또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도 지방주도, 지역주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라든지 또 OECD에서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온정주의 접근은 이제 더 이상 지역 발전에 중심적인 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 또 자율적 발전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 지역이 주도해서 발전한 사례들이 있는가?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잘 아시죠?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철강 산업이 몰락하면서 이 도시 전체가 몰락한 그런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소위 전략 21이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가 또 기업, 지역대학, 지방정부 등이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몰락하는 철강 도시에서부터 현재는 생명공학, 또 IT, 의료 분야에서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흔히 그 지역 경영이란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츠버그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말매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 왜 말매의 눈물인가? 스웨덴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말매 지역인데요. 2002년에 이 말매 지역의 그 조선 산업의 상징인 크레인을 현대에 $1에 매각하고 말매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 산업이 엄청난 불황에 빠져가지고 1990년 초까지 실업률이 12.4%, 약 4만 명의 일자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의 그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또 대학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친환경, 또 그린 산업, 그 다음 ICT 산업, 또 지식 기반 경제로 극적으로 변모한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블루투스라고 아시죠? 이 블루투스가 바로 그 말매 바로 인근에 있는 룬드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말매의 경우에 일마를의 팔루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학과 또 기업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한데 모아서 자기네들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이 말매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하면 주로 인허가를 하는 행정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가보니까 철저히 탈관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인상적인 것은 지방대학의 역할이었습니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습니다. 또 말매에는 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지역 발전과 또 지역의 신산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산학 연관의 관점에서만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산학 연관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이 피츠버그의 사례나 말매의 사례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트리플 헬릭스라는 개념입니다. 트리플 헬릭스란 영어로 삼중나선 뭐 이런 뜻입니다만은 종전에는 대학과 기업의 연관, 소위 산학 연관만 중시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동해 나가는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생겼어요. 종전에는 지방정부는 통치를 했지만 이제는 협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지방과 그 중앙의 재정분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 6 가진다면 지방이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이 2를 가지고 있으면요. 중앙이 8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원의 분권 형편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권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정부의 주도성이 보장되었다. 또 재원을 줄 때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줬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소위 피츠버그의 사례는 지역 경영의 대표적 사례인데요.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1980년대부터 장소 마케팅, 또 기업 육성, 신산업 창출에 뛰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방 주도의 성장이 과연 모든 지역에서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의구심을 표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발전 단계별로 지역 발전의 주체를 한번 보면은 대체로 중앙 집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지역 발전을 중앙정부가 주도합니다. 이걸 보통 1유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제 지방분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2유형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1유형에서 2유형 단계인데 그런데 선진국을 보면은 이를 넘어서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관민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3유형,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민간 주도형 4유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실은 어떤가? 관치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주민, 기업의 참여도와 참여 메커니즘도 부족합니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역할도 취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방정부 또 나아가서 관민 파트너십과 같은 이런 발전 단계를 앞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그 구체적인 우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권과 균형 발전은 상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미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에요. 그 경우에 대도시의 자치권과 자주소재권을 부여하면은
이것이 기존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과연 내부 자원이 빈약하고 주체 역량이 없는 곳에서 이와 같은 분권과 자율 성장은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중앙정부가 주도로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자주 역량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독자적인 재원과 권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 분권을 통해서 권한은 상당히 좀 이양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그 지방 재정 분권의 1단계, 2단계 이런 이제 그 추진 과정에서 2020년 금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 3으로 놓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게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반을 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과연 스스로 자립발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지역, 기업, 시민사회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경우에도 지방분권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그 요인은 질 좋은 지방정부가 있는 경우, 또 있는 지역만 가능하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과제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권한과 재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위 2단계 지방분권의 조속 실현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소위 7대 3으로 가져가자. 다시 말해서 지방소비재 비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 비율도 확대하는 등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특정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해서 세출에 관한 재량권을 지방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에 분권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차등 보조제와 같은 방법을 선택해서 낙후 지역에 보다 보조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그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로빈 훗식 그 수평적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수도권과 같이 분권 과정에서 많은 조세 수입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낙후 지역으로 그 세원을 이전해주는, 재정을 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이 분권과 자율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규율과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든지, 특히 그 낭비, 과시 행정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자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분권이 먼저일까요? 지방 자주 역량이 먼저일까요? 중앙 관료들 입장에서는 분권을 해보았자 지방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제대로 된 발전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분권 그 자체가 학습과 지방 정부의 능력 배양에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분권은 지역 요구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또 지역 간 경쟁을 통해서 지방 행정의 효율화와 자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다만 중간 단계에 매개적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3.5조 원 정도를 1단계 재정 분권 과정에서 지방에 이양해 줬습니다. 특히 농촌의 군지역에 이양해 줬는데, 이 농촌의 군지역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상당한 많은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정책을 보면은 소위 매개 단계로서 이 전략적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 보조금을 주고 단연간 예산을 주면서 독자적인 기획,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농촌 지역에 농촌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소위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위 5년간 포괄 보조금을 주고 지역 내에서 관과 민간 또 주민의 그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혁신적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협치제도가 발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농촌 지역의 그 신원력 사업의 일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지역협약 제도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개념의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료제도의 개혁입니다. 지금 그 지방정부에 보면은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 승진을 하기보다는 오래된 그 근무기간을 통해서 순환 보직을 하면서 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 또는 전문 분야에 2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길러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료제의 개혁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이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입니다. 미국의 주립대학, 또 일본의 지방국립대학을 보면은 소위 지역 기여형 대학이라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수들의 전문적인 연구,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협력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이 창출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태계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혁신을 일으켜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그 다음에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역발전 의지, 또 국가산업발전정책과 지역균형정책의 조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방 혼자서 지역의 주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그 권력과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기업의 또 집중,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국가산업발전정책하고 지역균형정책이 조화해야 해요. 국가성장정책이 공간정책과 별도로 움직여서는 이 분권이든 균형발전정책이든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를 설치한다든지, 그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디지털 학과의 정원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든지, 이와 같은 국가의 산업발전정책과 지역균형정책의 부조화가 지속돼서는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은 수도권이 중심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 또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방과 수도권이 고루 발전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렵지만 저희들은 지역주도 성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세밀한 그런 그 정책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